정치적 변수는 언제나 정말 언제나 시장을 흔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게 이번뿐만은 아니죠. 박근혜 전 정부 때 탄핵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시기 부동산 시장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지금 현재 시장과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정부 탄핵 때는 어땠을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아마 지금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를 떠올려 보면 그때도 불확실성 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잠깐 움츠러들었지만 곧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부 규제를 푸는 시그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줬기 때문이에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동시에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가 다시 급등을 했죠. 그럼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때 시장과 지금 시장이 똑같다고 보고 똑같이 투자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 규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고 금리 부담도 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현재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의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올라가는 곳들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도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7월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 강화가 예고가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 이벤트, 금리, 대출 규제 강화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서울과 수도권 거래가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거래가 갑자기 살아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매수세가 조금씩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 간단하게 현재 시장 그리고 현재 지금 부동산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경매 이야기를 주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경매 투자자들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경매 시장은 어떻게 돼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뭐 언제나 이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한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택과 타이밍인데요. 거래 절벽 시기엔 실수요자 매물 위주로 저렴하게 나오는 경매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싶은 입지에 있는 물건들의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하려고 하는 물건들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큰데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규제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줄 사람은 없고 이걸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 물건들은 다 경매로 나오겠죠. 내가 실제로 실거주를 하고 싶고 사고 싶은 집들이 경매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뭔가 좀 지켜보겠다라는 수요도 있지만 이 시기에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갈아타기나 이동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수요들도 있거든요. 그런 수요들은 경매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매수 경쟁자가 줄어든 시기이기 때문에 경쟁 입찰률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을 많이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겁내하는 시장이고 또 이런 시장에서 경매로 집을 산다? 경매라는 것 자체도 위험하다고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입찰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입찰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경쟁률이 낮아졌다는 거고 내가 이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실거주가 아니더라도 어떤 투자 목적으로 전 고점 대비 30% 40% 정도 싸게 사서 기다릴 수 있다면 경매는 지금 현재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매라는 재테크 방법 자체가 남들이 두려워하고 남들이 꺼려할 때 기회가 열리는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무조건 경매를 해야 되냐? 모든 일에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단점이 존재를 하겠죠. 주의해야 될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리해서 낙찰을 받는다라고 해도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경매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보면 너무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맥심까지 끝까지 써서 이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다 보면 대출 규제나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내야 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다시 경매
경매에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 자금 운영에 대한 부분을 내가 명확히 이해하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좀 차갑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향후 정책에 따라 전세 가격 하락 위험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매매가가 계속 떨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심리가 계속 굳어간다라고 하면 전세가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들어가는 돈들도 중간에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제가 부동산 경매라는 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무작정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물건이든 사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이 경매 안에서도 싸게 살 수 있는 물건, 팔릴 만한 물건, 단점들이 존재하지만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 이런 물건들을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입지가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학군, 교통, 인프라, 지역 이런 것들이 될 수는 있지만 부동산 경매는 이걸 다 살릴 수가 없어요. 5개 중에 3개의 단점이 있고 이 2개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팔 수만 있다면 이런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게 부동산 경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그리고 이 3가지 선별하는 진입이 중요하고 이 2가지의 장점을 내가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이 3가지의 단점을 어떻게 내가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을지. 정치적 변수는 언제나 정말 언제나 시장을 흔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기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은 경매로 들어갈 만한 물건을 선별하고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 시장 좀 살펴보면서 어떤 물건들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경매 사례들은 없는지 또 있으면 영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주식 관련해서 가슴 아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좋은 시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